최근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 피터 아티아의 질병 해방 등 외국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안티에이징을 넘어 영노화에 대한 건강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교수가 있어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세계적으로 네. 이 영노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생활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 교수님은 저속노화? 네, 그럼 저속이 있으면 가속이 있는 거고. 네, 가족이 있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자, 저속노화 또 가속노화는 무엇을 말하는지 차이가 있나요? 네, 우선 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어떤 중재,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목표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생물학적인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체 나이죠. 그러니까 숫자 나이는 1년에 1년씩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나의 몸의 진짜 생체 나이는 어떤 일을 내가 해주게 되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또 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화를 내가 조절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노화과학 필드에서는, 그러니까 생물학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노인의 몸이 되어가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 또 돌봄 요구가 필요한 기간을 뒤로 늦출 수 있고, 사망 시점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은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개념을 이제 노화과학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데이터 형태로 내 몸에 노화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 노쇠, 돌봄 요구 다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개념 정리를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우선 역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juvenation, 그걸 그냥 직역하면 회춘이 됩니다. 한마디로 생체 나이를 거꾸로 간다는 거죠. 영노화 기법 중에 이제 제일 잘 알려진 게 시놀리틱이라고 해서 노화 세포를 약으로 터뜨리는 기법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 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들을 투여해서 데이터로서의 생체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험 동물 또는 세포 수준에서 이제 많이 제한들이 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요원한 면들이 있습니다. 에이징 리타데이션, 노화 지연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1년 나의 생체 나이가 늙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0.7년, 0.5년 이렇게 배속을 늦추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에이징 리타데이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화 감속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어느 순간 SNS에 계시는 분들이 저속노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속노화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속노화를 받아들였고요. 이 노화 지연의 반대가 되는 게 사실은 노화 가속 또는 가속 노화가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노화 가속과 가속 노화는 다릅니다. 가속 노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물의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쉘프 라이프, 유통기한 같은 걸 정할 때도 가속 노화 실험을 합니다. 조건을 혹독하게 만들어서 하루에 이틀씩 노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가속 노화는 저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박사를 했는데, 생물학 실험실에서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도 쥐를 빨리 늙히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다거나, 그래서 가속노화 쥐를 만들죠. 실제로 accelerated aging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고지방 식이를 제공한다거나 당분이 많은 정크푸드 식사를 줘서 인위적으로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실험이 가능하기도 한데, 사람에서도 노화 속도가 배속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을 좋지 않게 만들어가면 내 노화가 가속될 수 있고요. 그러면 노화 가속 노화를 말씀드렸는데, 노화 가속, 에이지 억셀러레이션은 무엇이냐? 지금은 이제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사람의 생체 나이를 볼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후성 유전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메틸레이션 에이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본인의 숫자 나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나이가 40인데 생체 나이는 50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어치의 노화 가속이 존재한다. 영어로는 에이지 액셀러레이션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노화하고 노화 가속은 이제 거꾸로 된 단어인데 두 개가 이제 다른데 실제 사용되는 용례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 노화는 내가 배속을 올리는 거고 노화 가속, 노화 감속이라는 것은 나의 숫자 나이와 비교했을 때 생체 나이가 얼만큼 전진, 후진되었느냐를 얘기하는 용어라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저속 노화 기법 그러니까 노화 지연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은 모델 동물에서는 작동하는 약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느리게 나이 드는 방법이죠. 네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다. 그리고 모델 동물에서 수명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저속 노화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 사람에서도 실제 노화 시계와 관련된 연구들 또는 노화 바이오마커들 그러니까 피 뽑아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저속 노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영노화면 회춘이라서 훨씬 더 귀에 솔깃한데 네, 귀에 솔깃한 만큼 뭐 이렇게 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임상 시험이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 저속노화는 실제로 많은 기존의 또 임상을 통해서 많이 얻어진 결과를 네. 토대로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찰 네네. 연구들도 있고 네네. 또 이 과거에는 이제 관찰 연구에서 수명을 주로 봤다면 최근에는 실제 노화 시계를 볼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연구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생활 습관과 나의 노화 시계 이런 것들을 관련성을 보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생체 나이 그다음에 숫자 나이와 비교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네. 바로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 영역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이 후성 유전체를 이용한 방법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더니든 페이스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또 나의 현재의 노화 배속까지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해외에는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서 작동하는 잘 개발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것들 개발하는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그러겠습니다. 독자분들이 한번 좀 측정해서 뭐 정신 차릴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또 애매한 면도 있어요. 이게 네네. 확실하게 바이오마커로 인정을 못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높다 그러면 당뇨약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노화 배속이 올라갔다라고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가속 노화 생활 습관을 하시기 때문에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거죠. 데이터가 좀 충분치는 않고 네네. 이런 기법이 나온 지도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네. 개발 더 돼야 될 면들이 있습니다. 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속노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결국 저속노화는 우리 임상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저속노화의 네. 가능성이 현재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속노화를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저속노화에 대한 생활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네. 하면 우리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네. 먹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운동법, 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수면법. 네.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뭐 노화 궤적,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노화 속도 관련 있는 인자들이 이제 방금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험쥐와는 좀 다릅니다. 실험실에서의 쥐는 정말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뭐 정말 뭐 많게는 뭐 4배, 10배까지도 빨라질 수가 있는데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고 정말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자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자기 돌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고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우리가 바이오마커를 다양한 형태로 보게 되겠지만 식사를 바꾸면 뭐 어떤 연구에서는 노화 속도를 70%까지도 줄 수가 있다. 또 뭐 후성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뭐 한 33% 정도 느려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운동의 경우에는 2021년에 나왔던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2년 동안 떡국 2번 먹었는데 나의 생체 나이는 그냥 머물러 있다. 이런 오.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을 공짜로 나이 들 수 있는 효과가 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이 담배를 피게 되면 노화 가속이 한 3에서 5년 정도 된다는 거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건 거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도 다 개별적으로 사람의 수명 또는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겉꺼풀에 있는 이런 먹는 거, 운동 이런 것들은 너무 다 알고 계신 건데, 저는 그 안쪽에 인간의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과 엮여 있는 나의 삶의 지향점이나 삶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갓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당 오락을 해야 되겠다. 4시간만 자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억지로 잠을 줄이는 거죠. 네. 잠을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고 또 잠을 줄이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기타 여러 가지 뇌의 변화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초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생활 습관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부족한 사람은 더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잠이 부족하면 술도 더 땡기고 스마트폰도 더 땡기고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음날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뻔한 얘기들 그만하고 어차피 그런 거 다 아는 건데 실천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엔 내 삶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사실은 수면, 스트레스, 내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나빠지면 결국에 나머지가 다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 초이스까지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작심삼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깨끗하게 먹어봐야 되겠다, 술 끊어봐야 되겠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많은 분들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기 돌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깨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거나 애초에 사당오락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오해들이 있죠. 그러니까 갓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해야 된다고 믿거나 또는 욜로를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사실은 내 몸에 스트레스를 올릴 수 있는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혈당 변동성을 초래하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나쁘게 만들고 뇌 건강도 나쁘게 만들고 몸 건강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맨 밑에는 마인드셋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마인드셋 위에 삶의 밸런스가 있고 그 결과로 불거져 나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